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좀 배워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또 저렇게 배워야 되고 그 특성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모든 분야는 일단 눈으로 먼저 보고 나서 이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나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처음엔 그런 환경에 시각적으로 자주 노출되어야 할 것 같다. 이게 노출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노출을 좀 처음에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너무 다 좋은 의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글씨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클까 싶어서 했는데, 더 크지가 않네요. 자,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클라리사의 요 얘기가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클라리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음표 2개를 연주한다. 그리고 멈춘다. 입술에서 클라리넷을 떼고 악보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눈이 가늘어진다. 클라리사는 맨 처음 작은 악절을 이루고 있는 음표 7개를 연주한다. 마지막 음에서 실수하자 곧바로 멈춘다. 지금 좀 보이지 않는다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설정을 뭔가 좀 잘못했나 보네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건가요? 화면이 계속? 지금 제가 지금 어떤가요? 그럼 지금 계속 멘트가 안 보이고 있었나 보다. 화면이. 지금 잘 보이나요? 이제 보이는군요. 아까까지는 계속 안 보셨구나. 내가 이거 필기했던 거 하나도 안 보였겠네. 네. 한번 여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클라리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음표 2개를 연주한다. 그리고 멈춘다. 입술에서 클라리넷을 떼고 악보를 뚫어주게 바라본다. 눈이 가늘어진다. 클라리사는 맨 처음 작은 악절을 이루고 있는 음표 7개를 연주한다. 마지막 음에서 실수하자 곧바로 멈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 클라리사가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지금 실수를 하자마자 바로 멈추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수를 하면 바로 멈추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라리사의 그 연습 방법을 보면요, 이게 쭉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쭉 가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왜 실수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바로 교정을 하는데, 이것이 긴 텀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리사의 연습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수학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수학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클라리사가 공부했던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실수가 나오면 바로 멈추고 교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쭉 이렇게 푸는 식으로 쭉 한번 전체를 보는 식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멈춘다고 생각해 본다면 수학 공부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자, 1번. 1번. 수학을 공부할 때, 그냥 문제를 쭉 푼다. 그죠? 또 하나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딱 이렇게 막혀. 뭔가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어쩔 때 막 이게 좀 아닌데, 좀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를 멈춘 다음에, 해설지나 누구의 코칭을 듣고 교정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답은 나왔죠? 이 책에 의하자면 2번이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바로 멈추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더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꽤 과격하게 입술에서 클라리넷을 뗀다. 다시 실눈을 뜨고 악보를 보면서 부드럽게 도입부를 허밍으로 노래한다. 자, 이 클라리넷을 연습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허밍으로 연습할까요? 이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왜? 그래서 클라리넷을 연습하니까 그냥 손가락 연습하고 입술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이 클라리넷 천재예요. 이 천재가 허밍으로 연습한답니다. 이 허밍으로 연습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만약에 수학 공부나 또 우리가 여러 지금 그 선생님이 계실 텐데 여러 선생님들의 과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두 번째 과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자, 피아노를 가르친다. 지금 방금 거를 읽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우리 선생님들일 거예요. 또 여기서는 우리가 논술 같은 거나 이제 독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가르치는 분도 있을까요? 체육 같은 거. 체육. 뭐 요가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가르치시는 거 한번 과목 한번 줘보세요. 자, 그러면 방금 이렇게 허밍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허밍은 만약 수학 공부를 한다면 멈췄을 때 여기서 이 손으로 계속 푸는 거를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 풀이가 내가 생각하는 이 풀이가 혹시 예전에 내가 풀었던 풀이 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청사진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막 연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9계명 공부할 때 계셨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바로 슬로우 싱킹이었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라. 이 천천히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청사진과 비교한다라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피아노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막 이게 좀 잘 안 돼. 뭐 손 자세도 별로야. 그런데도 계속 쭉 연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음표 2개를 치더라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음표 2개라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치라는 거겠죠. 이 정확성에 굉장히 목을 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역시 누군가의 코칭이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아주 그 잘하고 있는 내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글을 읽어야 돼. 글을. 근데 이게 굉장히 글을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후루룩 읽고 자, 문제 풀어보자. 그죠? 한 페이지나 또는 우리가 독서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독서교육. 제가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좀 자, 독서교육을 해야 돼. 그때 그냥 책 한 권 그냥 쑥 읽었어. 자, 다 읽었어. 그 다음에 잘 읽었니? 뭐 내용이 뭐였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클라리사의 클라리넷 연습처럼 독서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한 문장 읽고
내가 진짜 이 한 문장을 잘 읽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우리가 책 같은 거 정말 많이 읽잖아요. 책.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후루룩 읽고 끝냅니다. 하지만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식은 한 문장 읽고 멈추는 것.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멈추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완전 슬로우 싱킹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뭐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 문장 읽고 슬로우 싱킹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시선을 돌려서 방금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이때 떠올릴 때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은 독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떠올려야겠죠. 그냥 떠올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떠올려야 돼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였지? 목적어가 뭐였지? 이걸 시선 돌려서 내가 문장을 다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도를 할 때는 저는 백지에 놓고 한번 써봐라. 왜?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한번 방금 읽었던 그 한 문장, 한 단락도 아니고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을 너가 한번 백지에 써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방금 설명을 딱 했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 아이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수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백지에다 대고 바로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지학습법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루 종일 공부한 다음에 그 하루 종일 공부한 것들을 다시 백지에다 쓰는 거를 좀 지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짧게 끊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체육이나 요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어떤 동작을 딱 하는데 그 동작 지금 이상해, 다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 동작을 틀릴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새로 연주가 시작된다. 자, 이번에는 몇 음을 더 연주한다. 마지막 음에서 실수를 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하고 실수를 만회한다. 이 실수를 계속 만회를 해야지 계속 진도를 나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도입부가 그럴듯해지기 시작을 하고 연주의 활기가 살아난다. 클라이사는 첫 작은 악절을 마친 다음 6초 정도 멈춘다. 이게 6초 정도 멈출 때 멍 때리는 거 아니죠? 그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계속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지도할 때 애들 그냥 후루룩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이 얘기를 정말 꼭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 부분을 재생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자, 생각하는 동안 클라리넷 위에는 손가락들이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한번 모의 실험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 자,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다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은 음악이 아니다. 정지와 실수가 반복되는 일련의 흐름으로 단속적으로 쪼개진 음들이 느릿느릿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쪼개진 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쪼개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쪼개서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피아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피아노는 쪼개서 연습하는 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엘을 쭉 연습하는 거, 그건 마지막 끝날 부분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중간에도 실수가 나오면 잠깐 멈춰, 나가지 마. 그럼 그 부분만, 두 음절이겠죠? 요 음표 두 개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시선을 돌려서 백지에 썼는데 애가 못 써. 그럼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자,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주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선생님 1시간 동안 해서 딱 2문장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 2문장 나가야죠. 진도 안 나가면 어떡해요? 처음에 이 방식 청사진을 그려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럼 이 책에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옆에 붙어서 어떤 것이 좋은 거고 너가 지금 이것을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도하고 있는 과목 또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던 경험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칫솔질을 할 때 한번 해봐. 쭉 후루룩 한번 해봐. 엄마 거 한번 따라해봐. 이게 아니라 지금 애가 위아래로 어떤 속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조금 칫솔질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멈춰서서 그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애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잠깐만 거기서 각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또 한 번 짚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독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저도 할 얘기가 진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의 좋은 시선 돌리기라는 거 이거 시선 돌리기 정말 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바이올린 연습할 때 음이 틀리면 제가 지적해주는데 엄청 싫어한다는 말이 하고 있네요. 그쵸. 우리가,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단은 멈추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가야 되고,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분 있나요? 그쵸. 중간에 끊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방식을 알려줘야 돼요. 야, 너가 지금 이거 실수했는데 한번 여기 분 다시 해보자. 다음부터 너가 혼자서 연습할 때도 요 음표 하나하나를 너가 정확하게 할 때까지 한번 다시 해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딱 피아노에서 한마디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독서 할 때 애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싶은데 2문장만 읽고 멈춰 있어. 2문장만 읽고. 그럼 아이가 뭐 지금 답답하겠죠. 제가 이걸 끝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의외로 이렇게 후루룩 가는 그 수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풀고 자 채점하자 이렇게 하죠. 채점하자. 제가 예전에 들으셨던 분이 있겠지만 그 공부의 9계명 중에서 빠른 피드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빠른 피드백.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피드백을 10초 안에 할 것인가, 1분 안에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이 코치가 돼야 되는데 이 혼자 공부할 때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대님이 전 옆에서 푸는 걸 보고 학생이 실수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좀 바로 조금 말씀해 준다는 것 같아요. 저는 풀이를 끊고 맞습니다. 풀이를 끊어야 돼요. 그럼 아이가 막 생각을 진행하고 싶은데 좀 짜증을 내더라도요. 이 방식을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돼. 아니야. 한 달 정도는 보여줘야 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물론 이 탤런트 코드라는 책은요. 우리가 어설프게 잘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조금 수준 높게 예를 들자면 최상위권 이 클라리사도 완전 영재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공연하기로 한 프로 음악가들이 수요일에 연습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대요. 아주 멋있는 말이죠. 자, 계속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게 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게끔 시키는 편입니다. 지금 영대님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 같은데, 약간 이제 개인 지도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옆에서 실수하는 거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지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뒤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 난 30분이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뒤에 보면은 그 코치라는 아이가요. 그 우든 코치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우든 코치라는 아이가 지도를 할 때 한 3초 정도를 이렇게 아이가 틀리면 요건 아니지. 이건 맞아. 자, 이건 이렇게 하면 줄을 맞춰야지. 자, 이거 할 때 너 문제에서의 조건을 확인했어? 하는 식으로 계속 옆에서 잔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잔소리를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청사진을 계속 알려준다는 겁니다. 네. 자, 계속 이거 읽어볼게요. 맥퍼슨 박사가 말한다. 저것 좀 봐요. 저 아이는 머릿속에 청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혼자도 그렇게 멈추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고요. 작은 악절 단위, 즉 완전한 생각의 단위로 연습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정킹이라고 하는데 크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문제 전체를 보고 싶지 않아요. 맞아. 학생들은 빨리 그냥 답만 알려줘요.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 지도를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 넘어가는 애들한테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네.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조금은 통용이 되죠. 연습 자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릴 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도 초등학교 때 반드시 잡아야 될 공부 습관 썼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좀 애들이 좀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배울 때 조금만 잘못되면 잠깐만요 그 손자세 이상해요 이러면 그냥 치게 해주지 막 좀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좀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 잘못됐던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들.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교정을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하고 아이들이 기분 안 나쁘게 이걸 할 수 있을까를 노하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하우. 그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써줘 보세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 고집이 센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고집을 기분 안 나쁘게 좀 이렇게 지적이라는 단어 말고 뭐가 좋을까요? 교정이라는 단어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정. 이때 시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범을. 잠시만요. 누가 하기에 소리를 켜놨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자, 이것은 실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다. 네, 실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이 클라리사가 계속 연습을 하는데요. 이번엔 골든 웨딩이라는 연습을 한 후에 계속해서 아름답고 푸른 노나우라는 곡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쭉 연주한다. 가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거슬리는 멈춤 없이 멜로디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진다. 자, 이 맥퍼슨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뛰어난 영재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답답해하면서 말한다. 자, 마치 무빙워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연주하고 있군요. 정말 끔찍하다. 생각도 안 하고요, 별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집중을 한다는 건 그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쌓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피아노 학원이나 혼자 연습할 때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 연주자들도요. 실수가 하면 멈추고 생각하고 교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초보들이 그냥 쭉 글을 읽고 쭉 피아노를 치고 쭉 수학 문제를 푼다? 이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 문장 한 문장을 계속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슬로우 싱킹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또 느낀 점이나 지금 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지도하면 좋은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브라질 축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브라질 축구. 자, 브라질 애들 축구 잘하잖아요. 자, 브라질 축구라는 걸 하는데요. 이 다른 나라의 축구와 다른 점이 있대요. 이 브라질 축구가 굉장히 잘했던 그 연습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풋살 때문에 그렇답니다. 풋살. 자, 축구의 필수적인 기술을 작은 상자 안에 압축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수들은 풋살을 통해서 신층 연습 구간에 들어가며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교정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이 풋살, 이 브라질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11대 11로 하는 축구 연습이 아니라 이게 아마 풋살이 5대 5일 거예요. 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풋살 선수는 공이 잘 치는 넓은 실의 공간에서 훈련하는 선수보다 600% 더 많이 공과 접촉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훨씬 더 많이 배운다. 자, 우리가 이 풋살 교육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선생님들 중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테니까, 자, 이 풋살 교육, 브라질 축구를 잘하는 이유를 봤더니 애들은 축구 연습을 안 하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 아주 어릴 때부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풋살을 연습을 하는데 이 풋살은 굉장히 규모가 작고요.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공을 만질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 자, 만약 제가 수학을 가르쳐야 돼.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실전처럼 가르치는 거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굉장히 쪼개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아까 독서 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책 한 권 다 읽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완전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애들한테 아주 그 심층적인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단락 연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 단락이 있어요. 여기 논술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당연히 우리 아이들 독서 교육 시키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애들 재밌다고 막 책장 넘기잖아요. 막 이렇게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어요. 그래서 한 권 다 읽었다 하고 막 하루 만에 다 읽죠. 그게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한 단락 읽고, 자, 방금 읽었던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독서를 하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청사진이 있어요. 제 책을 보면 그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은 제 이 책 그 판매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을 위한 공부의 습관 책을 보시면 단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나와 있어. 예를 들자면 이 한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어떻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이 연결에 미쳐 있어요. 연결에 어떻게 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연결시킬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것들이 없어요. 그냥 후루룩 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 단락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풋살을 한다는, 풋살. 축구 경기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내가 노래 연습을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을 연습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딱 한마디를 연습하고 그거를 녹음하고 그것들을 누군가한테 선보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어떠한 것들을 계속 실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거 브론테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랑 시간이 많이 됐네. 제가 40분만 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들, 제가 이 독서 모임 하는 거는 제가 지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제 교육 철학, 왜 내가 이런 식의 교육 철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 아이들한테 실수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고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 진짜 좀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 이제 브론테 자매라는 그 폭풍의 언덕을 저서한 아주 그 천재 소설가죠.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이제 했는지, 요거 2부를 한 번 더 해야겠다. 이거 2부를.
자, 이 브론테 자매들이 처음에 쓴 작은 책들, 애들이요, 처음부터 큰 책, 소설책, 300페이지 책 쓰지 않고요, 80페이지 아주 작은 책을 썼대요. 작은 책들은 미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뻔하게 짝이 없었대요. 작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죠? 아주 이제 6살, 7살 때부터 썼대요. 자, 그들에게는 어린 천재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작은 책들은 독창적인 창작물과 너무 거리가 멀었고, 잡지 기사와 당대의 책을 대담하게 모방한 것이다. 이거 밑줄. 이거 대담하게 모방했다는 거. 어린아이들은 모방을 해야 돼요. 소설 같은 이러한 창의적인 부분에서 어렸을 때 계속 모방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개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밌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물론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재밌는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렵지만, 재밌는 개그를 완전히 외워서 모방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탁재훈 개그 스타일 너무 좋아해서요. 그 탁재훈이 말하는 그 어투랑 말투를 굉장히 많이 모방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방들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게 돼. 자, 세자매와 브론테가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통속 드라마의 플롯을 베꼈고, 그 얘네들이 다 처음에는 그냥 베꼈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문체를 흉내냈으며 캐릭터를 모조리 표절했다. 이 천재적인 폭풍의 언덕을 썼던 브론테 자매가 이 모조리 표절했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혼자 놀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들에 아주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을 읽게 하고, 그거를 모방해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지도를 갈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바커의 연구는 브론테 자매의 작은 책들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분량의 글을, 그쵸? 얘네들이 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분량의 글을 해야 되고요. 15개월 주기로 평균 80쪽에 달하는 작은 책을 22권씩 썼다. 한 권에 20일 정도 걸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책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재적인 작가가 되고 싶어. 지금 좀 늦었지만, 브론테 자매는 이제 이걸 7살 때, 8살 때부터 한 거지만, 지금도 소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책을 만들어야 돼요. 평균 80쪽인데 저는 추천하는 게 20쪽짜리 책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방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은 20일 정도 걸렸대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20일 정도마다 한 권씩 만드는 거예요. 그 책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좋은 저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을 계속 발행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책이 얘네들을 15개월이니까 1년 정도 만에 22권 썼대잖아요. 22권. 1년 동안. 자,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들의 글은 복잡하고 환상적이었지만 썩 훌륭하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 초기에 쓴 글은 이렇대요. 그죠? 그래서 전기 작가들은 브론테 자매의 이 막무가내식 글쓰기, 오싹할 정도로 엉망인 맞춤법,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처럼 왕성한 문학적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 다 알지 않나요? 지금 정말 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한테 애가 정말 소설가의 기질, 문학적 기질이 있어. 그러면 이 왕성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종 프로그램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그래서 타고난 소설가라는 관점의 근거에 심하게 흔들린다. 타고난 게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보고 있어요. 저는 타고난 건 좀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너무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거 30페이지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고 하는데 다음에 좀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제가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리면서 계속 제 의견을 좀 얘기할게요. 이 책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우리 아이를 지도할 때 이 책은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읽고요. 우리 아이를 정말 뛰어난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이거 무조건 참고해야 돼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훈련법대로 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많이 성공을 시켰고 저도 많이 잘하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계속 그 카톡으로 의견을 좀 주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나 이 부분 너무 좋았는데 이 부분. 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세트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스토리보드에 스케치를 하거나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지내는 12살짜리 인턴의 생활과 거의 흡사했다. 자, 우리가 만약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이게 타짜라는 영화를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타짜 영화 보면은 이 고수한테 꼭 이게 들어가죠. 제가 뭐든지 할 테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제자 밑에서 막 진짜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죠? 특히 뭐 이제 옛날 그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술의 고수한테 가서 이 제자를 무술 고수 제자도 들어가는데 막 처음에는 막 빨래부터 배우죠.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빨래 짤 때 힘주는 법 막 이런 거 뭐 하잖아요. 물 기르고 막 무술은 언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죠? 물 길러오고 도대체 무술은 언제 가르쳐 주냐고 1년 뒤에 물어보니까 이미 너는 내가 다 가르쳐 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고수들 밑에 들어가서 한 땀 한 땀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 학생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핵심 노하우만 가르쳐 주는 것들로 많이 하잖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야,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그 핵심만 가르쳐줘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이 선생님을 손 필기 할 때 그 손 모양부터 풀이 할 때의 그 작은 기호, 예를 들면 구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까지 다 따라하면서 고수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해 본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 저는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학생을 지도할 때 필요한 교재를 만들게 했어요. 이번 교재를 예를 들면은 외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너가 그 외심 가르칠 때 필요한 문제 좀 뽑거나 또 만들어서 좀 교재를 만들어 놓을래? 그러면 그 최우수 학생이 그 방식을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지금 뭘 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완전히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야, 이거만큼 진짜 배움의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방식이 예전에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많이 사라졌죠?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제가 5분만 더 얘기하고 의견 받고 5분 뒤에 끝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카톡에 계속 사진 올리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책은 이 강의를 안 듣는 분들하고도 다 좀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까요. 자, 미켈란젤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는 6살 때부터 10살까지 석공기술자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읽고 쓰기를 배우기도 전에 망치와 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미켈란젤로를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6살 때부터 글씨 쓰기 전에부터 벌써 이제 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학교를 다니려고 시도도 했으나 포기하고 위대한 스승 기른다요라는 그런 것에 도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시대 때는 그 도제, 그 위대한 스승 밑에 들어가서 시다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의뢰된 굵직굵직한 작업을 도우면서예요. 스케치를 하거나 모사를 했다. 자, 피렌체의 속보피는 교회에 사용할 프레스코를 준비하는 일도 했다. 그는 당시 조각의 명인인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집에서 여러 권위자에게 개인 교수를 받았다. 자, 이 개인 교수 받아야 돼요. 그죠? 좀 슬프지만 정말 그 고수들한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인강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인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강을 통해서 그 고수들의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승이 굵직굵직한 작업을 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방식이 만약에 수학이나 독서 이런 걸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그 실패할 기회를 주면서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같이 푸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실제로 나도 처음 푸는 거야. 근데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이렇게 쪽팔릴까봐 미리 그 답안지 보고 공부해 가죠. 저는 그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나도 몰라. 근데 우리 학생도 몰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독서 교육 같은 것도 해요. 이렇게 머리를 쓰는 교육들. 미리 책을 읽지 않고 같이 강독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주면서요. 학생들이 실수해도 야, 그것도 되게 좋은 의견 같아. 내 생각은 또 이래 하면서 계속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론식 수업이죠. 내가 말하는 토론식 수업은 준비해가지 않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그런 아이들한테 한번 그 내가 생각하는 기회를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 글쓰기 교육을 하고 싶다? 글쓰기 교육을 하고 싶어? 자, 우리가 그럼 같이 글을 쓸 건데, 보통 아이들한테 써봐, 이렇게 끝내죠. 그게 아니라, 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지금 이 주제로 쓸 거야. 다음 문장은 뭐가 좋을까? 이렇게 참여하면서 고수들한테의 아주 시다바리 같은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야, 요 단어 내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너가 사전 찾아서 여기 들어갈 단어를 너가 한번 찾아서 좀 껴줘 볼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완성해보자. 자, 여러분들 의견 또 어떠신가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우리가 그 적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적용.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미켈란젤로는 17살 때까지 메디치의 집에 살았다. 그래서 24살에 피에타를 만들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시다바리만 했으니까. 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거장의 경제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안다면 나를 천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여기지 사람들은 별로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도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전진적인 단계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 네. 자,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했는데 시간을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카톡에서 조금 계속 올리고 2부 강의를 좀 할 수 있으면 더 할게요. 여기 너무 좋은 내용 많아. 이 책은 그냥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네. 자, 한번 오늘 들으셨을 때 생각나는 키워드 같은 거 한번 좀 말씀해 보실래요? 그리고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거. 자, 한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제 시스템이 좀 키워드에 남는다. 우리 아이들을 내 시다바리처럼 시다바리라는 말고 좀 뭐 좋은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협력자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리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필요한 것들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조감독한테 시키듯이 실수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피드백 이게 좀 잔소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노하우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이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풋살 굉장히 계속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공간. 그렇죠? 수학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요. 그 수학 문제를 쪼개서 생각할 수 있게. 그렇다고 구몬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풋살을 수학 문제를 들자면 저는 수학 문제 고난도가 나오면 이 고난도 문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쪼개서 다시 문제를 풀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작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서 얼마든지 애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이걸 연구해야 돼요. 지금 오늘 강의는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저번에 컨셉 강의에 이어져서 얼마나 좋은 컨셉을 만들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저한테 정답을 바라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걸 이제 읽고 연구를 해서 저만의 컨셉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으로 제가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학원을 운영하거나 또는 우리 아이들한테 기분 안 나쁘게 재미나게 교육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학원보다 엄마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이거 진짜 어머님들 이 책 꼭 보시고 어머니들 꼭 이 책 보시고 이거 4학년부터는 뭐 학원이 좀 맡길 수 있겠지만 이때는 안 돼요, 안 돼.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많은 양. 특히 독서 교육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저 우리 학원에 왔다가 박살나는 중학교 때 박살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 책 200권 읽었는데요? 그럼 뭐 한 문장 읽고 그 한 문장을 다시 기억을 못 하는데 글을 읽는 방법을 모르고 왔는데 제 책에 보면은 그 글 읽는 방법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그것만 따라해도 중간은 무조건 갑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더 독서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네. 빠른 피드백, 바로바로 수정 개선한다. 특히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코치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 계속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제가 54분 좀 얘기를 했고 30장 정도의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한 지금 5장, 6장밖에 못했네요. 다음에 2시간씩 해야겠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죠. 저 강의를 할 때 준비 따로 안 해요. 준비 안 하고 이것처럼 그냥 사진 찍고요. 즉흥으로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생각하죠. 생각하는 것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할 때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형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쟤는 조금 안타까운 거 너무 그 이쁘장하게 만드는 거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한번 제가 개인적인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네.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초등부 살짝 해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초등 저학년은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 저학년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자, 오늘도 한 55분 정도 말씀했고 지금 시간 관계상 낮 11시가 조금 불편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못해서 좀 아쉽네요. 정말 강추하는 책이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읽었을 때 후기 같은 것들이나 카톡이나 블로그 쓰셔서 또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컨셉, 자기만의 그 가르치는 노하우 또는 자기가 배우는 노하우, 그렇죠? 배우는 노하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55분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진짜 멋진 책을 또 제가 소개할 테니까 아니면 제가 또 2부 조금 더 할게요. 좀 생각해 봤을 때 뒤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할 테니까 다음 또 강의 때, 번개 강의 때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책 이름은 탤런트 코드고요. 단톡방에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